그러면 그 표현대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40쪽 한번 강의 노트 40쪽 한번 보실래요? 강의 노트 40쪽을 한번 보시면요. 거기 보면 여러분 뭐라 하느냐? 추인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위에 추인권하고 형상고 쭉 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나중에 한꺼번에요.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요. 42쪽 한번 보세요. 표현대리 또는 표견대리라고 되어 있나요? 표현대리, 표견대리 되어 있어요? 42쪽 거기 한번 봐봐. 뭐라고 되어 있나? 맨 위에요. 한문을 보면 겉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 대리인처럼 보인다. 알겠죠? 그래서 표현 또는 표견 이렇게 표견 볼 견자를 써가지고요. 우리가 보통 보면 여러분들 표현대리 이렇게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도 표견대리가 성립한다고 본다 이렇게 표견이라는 말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이제 표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 외대에 계시는 그 이은영 선생님이 쓴 건데요. 처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대법원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쓰고 있어. 표견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아마 우리 시험에는 아마 표현대리로 나올 수가 있어요. 알겠죠? 보통 이제 쓰는 게 표현대리니까요. 근데 표현 그러면 여러분요. 잘 이게 감이 와닿지 않잖아요. 표현 그러면요. 표견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 딱 이렇게 감이 오잖아요. 실제로는 대리인이 아닌데 겉으로 보기에 대리인처럼 보인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진짜는 대리권이 없는데 겉으로 보기에 그렇다 이 말이니까 무권 대리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리권 수요 표시와 표현 대리라고 되어 있죠. 이 지금 125조를 가지고 무엇을 내가 설명할 것이냐? 표현 대리하고 무권 대리하고 차이점을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볼까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요 뭐냐면 먼저 유권 대리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요 무권 대리가 있죠. 넓은 의미의 무권 대리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유권 대리는 뭐가 있다? 대리권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현명을 하죠. 그럼 무권 대리는요 대리권이 있다 없다? 대리권이 없죠. 그 다음에 현명을 한다 안 한다? 현명을 한다. 이게 이제 유권 무권이고요. 이 무권 대리 속에 우리가 방금 봤었죠. 방금 본 게 바로 좁은 의미의 협의의 무권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본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 대리 또는 표견 대리를 지금부터 이제 본단 말이죠. 우리가 보는데 이 무권 대리는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 안에 지금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둘 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청년하고 아저씨하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하고는 공통적인 게 뭐죠? 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겠죠. 알겠죠?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리 부르겠죠?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단 말이죠. 그 공통적인 것을 먼저 알고 나중에 차이점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공통적인 것은 뭐냐? 우리가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대리권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갑의 대리인 을이다. 그래서 현명을 반드시 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상대방은 뭐가 있다? 선의인 경우에 뭐가 있어? 철회권이 있고 선악 불문하고 뭐가 있다? 최고권이 있고 본인은 뭐가 있다? 추인권이 있고 추인 거절권이 있고 이것은 유권이고 안 보여 표현 대리고 무권 대리 다 똑같다 이 말이죠. 이 상태에서 여기는 그런데요 무권 대리인 책임이죠. 무권 대리인 책임, 무권 대리인 책임 이렇게 돼 있죠. 135조요. 135조 책임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죠. 무과실. 아까 우리 무과실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법정 대리인이 복 대리인 선임할 때. 그 다음에 여기요 무권 대리인 책임, 무과실 책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무권 대리였잖아요. 이 무권 대리가 표현 대리하고 공통적인 것이 있고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큰 차이가 나, 두 가지가. 나머지는 같고.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지금부터 설명을 한단 말이죠. 보면 제형 125조 대리권 수여. 대리권 수여 표시.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 대리 이렇게요. 먼저 하나하나 분석하면 돼. 여기서 표현 대리는 무슨 대리 일종이다? 무권 대리 일종이다. 그럼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대리권 수여죠. 그럼 대리권 수여를 뭐란다? 이것을 수권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수권행위에 의한 대리를 무슨 대리를 한다? 임의 대리다 이렇게 임의 대리. 그래서 임의 대리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125조는 무슨 대리는 절대로 안 된다? 법정 대리는 안 된다. 이게 중요해. 왜요? 대리권 수여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이 선임하는 법정 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 단독이나 계약에 의해서 선임되는 임의 대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권행위를 뭐란다?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 단독행위죠. 그러니까 뭐다? 이것을 우리는 법률행위 임의 대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대리권 수여 그러면 임의 대리만 해당해. 무슨 대리는 안 돼?
법정 대리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대리권 수여 표시죠? 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다? 알린다 이 말이죠. 알린다. 여러분 우리 혹시 이거 기억나요? 물론 뭐 기억 잘 안 나겠지만 우리가 이제 오후 특강 때 뭐를 설명했냐면 법률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그 다음에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준법률 중에서 표현행위와 사실행위. 사실행위는 손수 사실행위, 매주가 발명, 호납 사실행위, 사부 선물. 대충 기억나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 위에 거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행위에 보면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가 있어. 의사의 통지, 의체거, 체고, 거절, 관념의 통지, 관통상을 입었다. 관통상, 통지, 승인, 승낙 이렇게. 뭐 얼굴이요? 그래서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알린다. 이것을 뭐란다? 통지다. 이렇게. 이것을 관념의 통지. 나중에 다 알게 돼.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다. 자 일단 이것을 해설을 했어. 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125조인데 뭐냐 이런 것이죠. 갑이하고 이렇게 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는데요.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야지 무권 대리가 되는 거잖아요. 대리권도 주지 않았는데 갑이 상대방한테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냐? 내가 을한테 대리권을 줄 것이다. 대리권을. 그러니까 너 내 집을 그때 사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바쁘니까 을하고 만나서 한번 해볼래? 을하고 만나서 계약 한번 해볼래? 이렇게. 그러니까요. 갑이 을한테 아직 대리권을 안 줬어. 가서 이제 을한테 대리권을 줄 판이에요. 그런데 병을 만나가지고 뭐라 하냐? 병한테 내가 을한테 대리권 줄 거니까 너 을하고 가서 계약해볼래?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아니 자기가 자기 집을 팔 권리를 을한테 줬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믿어 안 믿어? 믿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는 대리권을 줬어 안 줬어? 그래서 이제 을이 이제 갑이 을한테 가겠죠. 야, 너 내 집 좀 팔아줄래? 그러니까 야 미안하다. 이번에 내가 바쁜 일 있어서 못 하겠다. 그러면 대리권을 안 줬잖아요. 주지 않았으면 그러면 을한테 다시 병한테 다시 알려야지. 을한테 대리권을 줬더니 을이 바쁘다네. 그러니까 뭐 나한테 직접 오든지 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상대방은 갑이 맨 처음 알려준 대로 을이 여전히 대리인 것으로 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을은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죠. 유권이다 무권이다? 무권이죠. 그런데 병이요. 을을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한번 옆에 짧았더니 어떤 놈이 있네? 어디서 많이 본 놈이네? 쳐다봤더니 을이네? 을은 무권 대리처럼 보여. 유권 대리처럼 보여. 유권 대리처럼. 실제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대리인처럼 보인다. 그것을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표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대리권이 없어. 그런데 대리인처럼 보여.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본인 때문에. 이게 큰 차이라고 이게. 봐봐. 그냥 무권 대리는 뭐냐? 그냥 무권 대리는 본인은 아까 말했죠. 사우나에서 자고 있는데 이놈이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냥 무권 대리는 본인은 어떠한 잘못도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놈이 자기가 대리라고 하면서 팔아먹은 거란 말이에요. 위임장 위조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무권 대리는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가 원칙이고 그래서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본인이 책임을 지고 싶으면 추인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똑같은 무권 대리인데 표현 대리는 어떤 차이가 있냐? 본인의 뭐가 있어? 본인의 잘못이 있어 없어? 있다? 이게 아주 큰 차이란 말이죠. 무권 대리하고. 그래서 뭐냐? 여기 보면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어 안 줬어? 갑이 을한테 대리권 안 줬죠. 안 줬는데 갑이 병한테 뭐라고 통지를 했어? 병한테 대리권을 줬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병이 그걸 믿어 안 믿어? 믿어. 그래서 그냥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의 차이점은 첫 번째 본인의 잘못이 있다 이 말이죠. 표현 대리는 본인의 잘못이 있다. 그래서 그럼요. 그냥 무권 대리는 본인의 잘못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을 져 안 져? 안 져. 그런데 표현 대리는 본인의 잘못이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표현 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본인이. 자 여기서 문제. 여기 우리가 그냥 무권 대리 봐봐. 그냥 무권 대리에서는 본인은 원칙적으로 책임을 안 지고 추인을 해야 책임을 지죠. 추인을 거절하면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런데 표현 대리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따라서 본인이 책임을 지면 대리는 더 이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게 그냥 무권 대리하고 표현 대리하고 첫 번째 차이점이에요. 첫 번째 뭐냐? 그냥 무권 대리하고 달리 표현 대리는 본인의 잘못이 있어. 따라서 본인이 책임을 져. 그러니까 일반적인 무권 대리와 달리 대리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상대방한테 안 진다. 누가 책임을 지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니까. 대리인 두 사람 다 책임질 일 필요가 뭐가 있어? 한 사람만 책임지면 되죠. 그래서 표현 대리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 그래서 대리는 책임을 져 안 져? 안 져. 이게 그냥 무권 대리하고 표현 대리하고 차이점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표현 대리는 누구를 보호해야 돼? 누구를 보호해야 돼? 상대방을 보호해야죠. 왜요? 상대방은 누구 때문에 믿었죠? 대리인이라고? 본인 때문에. 그래서요, 상대방의 신뢰 보호다. 상대방의 뭐다? 신뢰 보호다.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야 돼. 상대방. 누구를 보호해야 돼? 상대방을 보호해야 돼. 누구를 보호해야 돼? 상대방을 보호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상대방은요, 의리란 사람이 진짜 병원한테 왔어. 너 갑의 집 안 살래? 이렇게 떨렁떨렁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병은요, 아, 우리 갑의 집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믿어, 안 믿어? 믿죠? 그러니까 상대방 신뢰니까 상대방은 을에게 갑의 집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그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가 돼야 안 돼. 되죠. 정당한 이유. 이것을 뭐란다? 선의 플러스 뭐다? 무과실이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 아니,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누구를 보호해야 돼? 상대방을 보호해야 돼. 그래서 상대방만 뭐를 주장하냐? 표현 대리를 주장을 하고, 상대방만 표현 대리를 주장하고, 여기서 본인은 표현 대리를 주장을 못하고, 본인은 뭐를 해야 된다? 추인권을 행사를 해야 돼. 본인은 표현 대리를 주장을 못해. 오직 누구만 표현 대리를 주장해? 상대방만 표현 대리를 주장해. 상대방만. 그래서 여기 봐봐. 첫 번째 여기서 뭐다? 그냥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하고 차이점은, 무권대리에서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표현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다. 알겠죠? 그래서 무권대리는 책임은 없다. 두 번째, 상대방만 뭐를 주장한다? 상대방만 뭐를 주장해?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일반적인 무권대리하고 차이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본인의 잘못 때문이다. 따라서 대리는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본인이 책임지니까. 누구를 보호한다? 상대방. 그래서 표현 대리를 주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상대방만 주장하고, 본인은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본인은 뭐를 해야 된다? 추인을 할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두 가지가 큰 차이점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공통적인 것이 있다. 세 번째로 공통. 표현 대리, 무권 대리 공통은 뭐죠? 공통. 그것은 뭐를 해야 된다? 현명을 해야 된다. 현명. 공통은 현명을 뭐다? 현명은 뭐가 현명이죠?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대리행위의 표시. 대리행위의 표시. 다른 말로 대리관계의 표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와. 여러분 혹시 우리 시험에 나왔지만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온단 말이죠. 뭐라 나오냐? 사수를 뭐냐면 속임수예요. 사수를 써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없이 이런 말이 나와. 뭐를 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았다? 그럼 맨 끝으로 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알겠죠?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뭐를 해야 된다? 현명이 있어야 돼. 대리, 관계의 표시 없이 가운데 읽으면 안 돼. 읽는 사람은 절대 용서를 못한 사람이야. 알겠죠? 용서가 되잖아. 대리, 관계의 표시 없이, 대리, 행위의 표시 없이,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없이 인생 끝났으면 끝을 가. 표현대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표현대리는 뭘 해야 돼? 현명을 해야 돼. 그럼 봐봐. 갑이요, 을한테요, 집을 팔아다고 대리권을 줬어? 그런데 내가 등기 서류를 조작해서 내 앞으로 대리인 앞으로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처분했어.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대리는, 표현대리는 일단 뭘 해야 돼? 현명을 해야 된다. 현명 뭐다?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봐봐. 동포 여러분 봐봐. 갑이 나한테 대리권을 줬죠? 등기 서류를 조작해서 내 앞으로 등기를 했어. 갑의 걸 내 앞으로 등기했어. 내 앞으로 등기해서 내가 팔아. 그럼 등기부에 누구 이름으로 올라있어? 을 앞으로. 그럼 내가 병한테 팔면서 등기부에는 을인데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인데요. 내 집 팔로 안 내요. 말이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면 등기 서류를 조작해서 대리인 앞으로 등기를 했다. 이 말은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 말을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을이다. 그래야지. 을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은 115조 현명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아까 현명 기억 안 나요? 현명을 했냐 안 했냐? 현명은 갑의 대리인 을이다. 또는 갑의 이름을 적고 갑의 인장한 날이란다. 그러면 본인이 책임지고 현명하지 않는다. 을. 그러면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똑같은 말 아니에요.
등기 서류를 조작하여 자신 앞으로 등기를 했다. 그 말은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게 아니고 나는 누구다? 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현명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표현대리가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명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이 현명이라고 하는 말을 암기를 해야 되겠죠. 동포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그 다음에 대리행위의 표시, 대리관계의 표시, 이걸 뭐란다? 현명이다. 현명하지 않았다? 누가 책임진다? 현명하지 않았다. 누가 책임져? 대리인. 현명을 했다. 누가 책임져? 본인.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현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본인이. 현명을 하지 않은 것은 누가 책임져? 대리인.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명을 하지 않으면 표현대리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말은 본인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알겠죠? 오케이.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요. 표현대리하고 무권대리가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죠.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 첫 번째 본인의 귀책 사용. 두 번째는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한다. 공통적인 건 뭐다? 현명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권대리에서와 마찬가지로 본인은 추인권이 있고 추인거절권이 있고 상대방은 차례권과 채권이 있는데 무권대리인 자신은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누가 책임을 져? 본인. 표현대리는 누가 주장한다? 상대방이 주장한다. 왜 상대방이 주장한다? 표현대리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표현대리는 누구만 주장한다? 상대방만. 본인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본인은 뭘 해야 된다? 추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알겠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다. 금방 알 수가 있죠. 알겠죠? 자 그러면 뭐를 보냐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표현대로 이렇게 보시고 어디를 보냐면 페이지요. 이런 강의 노트 어디를 보시냐면 43쪽을 한번 봐봐요. 43쪽에 그럼 1번, 2번이라고 되어 있나요? 맨 밑에 눈을 밑으로 확 깔아. 밑으로 눈을 확 깔면은 뭐죠? 1번 있고 2번 있죠. 1번 봐봐, 2번 봐봐, 2번. 사회통념은 이게 시험에 줄거진 게 두 번 다 시험에 나왔어.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대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무기란 경우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두 번째요, 자신의 판매점, 줄거진 것, 총대리점,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원 모집 안내라거나 입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낙 또는 묵인했다면 125조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럼 이런 봐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딱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대리권을 주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이 사람한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믿었다 이 말이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지금요, 우리 이제 학원에서 지금 여기 원주공유소 학원이잖아요. 학원인데 나한테 누가 말하지도 않고 저기서 학원을 빌려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매 강의를 하고 있다. 지금 수요일날 강의하고 있는 것은 학원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강의를 하는데 내가 강의장은 그냥 빌려줘서 강의장만 그렇게 하라고. 강의하고 싶대. 그럼 강의하시라고. 돈은 받든지 말든지. 근데 이 사람이 광고 내가지고 돈 다 받고 도망갔어.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요, 만약에 경매 강의를 수강을 신청했던 사람들이 쌍칼 들고 누구한테 쫓아오겠어? 나한테 쫓아오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그 사람한테 대리권을 준 게 아니단 말이죠. 내가 우리 학원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강의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냥 문만 열어준 것 뿐이란 말이죠. 돈 받는다. 그건 너가 알아서 하고. 그래도 상대방은 누가 어떻게 안다? 우리 학원에서 강의를 오픈한 것으로 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내가 책임진다 말 하지도 않고 계약 관계도 없지만 나한테 책임을 물어올 것이다. 그럼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안 져야 돼? 져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대리권을 직접적으로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마치 이 사람이 대리권을 주는 것과 왜? 강의장을 오픈해줬다는 것은 이 학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지 그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한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냐고. 이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4쪽을 보셔요. 여러분 44쪽을 보면 44쪽은 뭐죠? 125조가 아니고 몇 조다? 126조를 이제 한번 봐. 자, 그럼 보시면
여기 126조죠. 126조는 권한을 넘은이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이렇게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이렇게. 그럼 여기 보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죠? 권한이요. 이건 대리권한이죠. 대리권한이요. 권한을 넘은이죠. 넘은 표현대리죠. 이런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 일종이다? 무권대리죠. 그럼 도대체 대리권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유권대리란 말이잖아요. 우린 지금 무슨 대리하고 있죠? 무권대리하고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거 126조는 유권대리란 말인가 무권대리란 말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한번 보시면 우리 표현대리는 무조건 무슨 대리가 돼야 돼? 표현대리는 무조건 무슨 대리가 돼야 돼? 무권대리 알겠죠? 여러분 아주 그 강의를 듣는 태도는 아주 좋은데요. 대답은 반박자가 느린 이유가 뭐죠? 강의 듣는 이 학습 태도는 엄청나요? 알겠죠? 국내 최강이에요. 그런데 이 국내 최강인데 왜 대답은 반박자가 늦게 나올까요? 그거 신기해요. 자, 갑이을한테요. 갑이을한테 1억 원을 주라고 대리권을 주죠. 대리권을 줬어요. 이걸 뭐라냐? 기본 대리권이라고 그래요. 기본 대리권. 그런데요, 이 을이요, 병한테 가서 정말로 1억을 빌려. 1억을? 그럼 이것을 뭐란다? 대리권의 범위 내죠. 이러면 대리권의 범위 내에 있으면 무조건 누가 책임진다고 그랬어? 그렇죠. 본인이죠. 본인이 책임을 지죠. 알겠죠? 이걸 무슨 대리라고 그래? 유권 대리라고 하죠. 유권. 대리권을 줘가지고 돈 빌렸잖아요. 그거 유권 대리죠. 알겠죠? 우리 지금 무슨 대리를 따지죠? 무권 대리. 오케이. 이걸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1억을 빌려오라고 했는데 1억을 빌린 건 따지는 게 아니라고. 우리 지금 무권 대리를 보는 거잖아요. 이걸 따지면 이건 유권 대리가 따질 필요가 없죠. 그런데 1억을 빌려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3억을 빌렸다. 이게 문제가 되죠. 3억. 그러니까 3억을 빌렸다? 그러면 3억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얼마가 들어있죠? 1억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죠. 이 1억을 뭐란다? 기본 대리권이죠. 기본 대리권 당연히 누가 책임이죠? 그러니까 이거 본인이 책임이니까 따질 필요가 없죠. 얼마가 더 늘어났어? 오케이. 플러스 2억이 늘어났죠? 2억은 대리권을 줬어, 안 줬어? 이것을 뭐란다? 무권대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권대리. 이걸 무권대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넘은 거 플러스 2억? 이걸 따지는 거지. 1억? 이걸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1억을 넘는 거. 2억이 무권대리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1억을 따지는 게 아니죠. 이걸 넘는 2억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권한을 넘었다. 월권대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봐. 월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월권? 권한을 넘었다. 월담은 뭐예요? 월담? 오케이? 우리가 국경선을 넘는 걸 뭐라고? 국경선을 넘었다? 월경했다. 월경했다. 국경선을 넘었다. 그 다음에 담을 뛰어넘었다? 월담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요, 국경선 넘었다, 월경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경선이 있어야지. 우리나라 같이 38선이 있어야지. 국경선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알지. 내가 지금 여기요, 풍물시장 앞을 걸어가는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뒤에서 당신은 지금 국경선을 넘고 있습니다. 보통 또래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권한을 넘었다 그러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야. 기준이. 키 되게 많이 컸는데, 그러면요, 한 달 전에 봤을 때 160이었는데, 지금 170이다. 이 말이잖아요? 천번 애한테, 야, 너 키 많이 컸다. 보통 또라이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왜요?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권한을 넘는, 그러면 넘었는지 넘지 않는지 알려면, 기본이 있어야지, 기본이. 그래서 기본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6조는 이 기본을 따지는 게 아니죠. 뭘 따져? 넘는 것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따져볼까요? 여기요. 할 일 없으니까 따지면 1억이라고 해봐. 1억. 1억인데 1번은요. 1억 5천만 원을 빌렸네요. 2번은요. 2억을 빌렸네. 2억을. 3번은요. 3억을 빌렸네요. 3억을요.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느 것이 월권이에요? 어느 것이? 1번, 2번, 3번 중에 어느 것이 월권이에요? 에? 여러분, 눈 없어요? 눈. 1억이 기준이잖아요. 월권이 어떤 거예요? 1번, 2번, 3번이 다 월권 아니에요. 여기는 5천 넘었고, 여기는 1억이 넘었고, 여기는 2억이 넘은 거 아니에요. 동포 여러분. 눈 없어요? 눈 있으면 봐봐. 그렇잖아요. 여기서 제일 많이 넘은 거 몇 번이에요? 제일 적게 넘은 거. 가운데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건 공부 한 사람이 안 한 사람이 다 맞추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죠. 그래서 가장 많이 올 건, 가장 적게 올 건, 적당히 올 건,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 뭐만 나와? 넘었냐, 넘지 않았느냐만 나와. 올 거이냐, 아니냐만 나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만 공부하면 되냐? 이런 봐봐. 제목은 권한을 너문이잖아요. 그럼 너문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험은 너문 찾잖아요. 제일 많이 넘었냐, 적게 넘었냐, 중간이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제목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넘었는지 넘지 않은지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기본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126조에서는 이해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문제가 나올 때는 기본 대리권을 찾기만 하면 돼. 기본 대리권이 있으면 기준이 있으니까 무조건 다 넘었다고 봐버리면 돼. 뒤에는 적게 넘었다 많이 넘었다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기본 대리권이 있는 없나 봐. 그래야지 넘는지 넘지 않는지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 대리권을 찾으면 무조건 그 다음은 다 올 거냐. 대빵 쉽죠. 문제는 126조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그걸 못 찾는다는 것은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딱 보면 뭐만 찾는다? 기본. 기본이 있다? 무조건 뭐? 월권. 기본이 없다? 월권이 아닌 거죠. 간단하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 126조를 가지고 표현 대리와 무권 대리의 차이점을 설명해.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여기까지 표현 대리하고 무권 대리의 차이점을 설명할 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러면요, 만약에 문제가 나올 때 무권 대리 속에 표현 대리가 들어있는데 문제가 나올 때 대리권이 없는데 이것은 표현 대리가 성립되냐 안 하냐 할 때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1시간 정도 이렇게 떠들겠어요? 문제에서 한 줄로 쭉 써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 차이점을 내가 설명했잖아, 30분 동안. 그런데 시험이 나올 때 30분 동안 내가 많은 걸 써봐. 105장 쓰죠. 그럼 문제가 되겠냐고. 한 줄로 쫙 말을 해야죠. 무권 대리는 뭐고 표현 대리는 뭐다. 한 줄로 딱 얘기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한 줄이 뭐예요? 그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권 대리는 뭐다? 무효. 무효는 누가 책임져? 대리인이 책임지지 누가 책임져? 그럼 본인이 무권 대리를 뭐 한다? 본인이 추인하죠? 추인하면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지죠. 그런데요, 무권 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어? 표현 대리.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을 지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무권 대리하고 표현 대리는 어떠한 차이가 있다? 어떠한 차이? 여기가 차이가 있다. 여기가 차이. 알겠죠? 그래서 뭐다? 정당한 이유예요. 정당한 이유. 딱 한마디예요. 왜? 표현 대리는 누구를 보호한다고 그랬죠? 상대방. 그러니까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선의 플러스 뭐라고 한다? 무과실이다. 이렇게. 이게 너무너무 간단해. 대리권이 없다. 무권 대리.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표현 대리.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할 때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표현 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요. 대리권이 없다. 무권 대리.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표현 대리. 이렇게. 대리권이 없다. 무권 대리.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표현 대리. 이렇게.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당한 이유, 서은이 무과실한 말이 있으면 표현 대리. 대리권이 없는데 그런 말이 없으면 무조건 무권 대리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125조, 129조에서는 선의 무과실이라고 얘기하고 126조에서는 정당한 이유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다. 무슨 대리? 표현 대리. 선의 무과실이다. 무슨 대리? 표현 대리. 이렇게. 그러니까 의리, 대리권 없이 무슨 대리? 무권 대리.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무슨 대리? 표현 대리. 누가 책임져? 본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는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시험에 나올 때는 너무너무 간단하다. 대리권이 없다. 무권 대리.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다. 무슨 대리? 표현 대리. 대리권이 없다. 무권 대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 무슨 대리? 표현 대리. 누가 책임진다? 본인. 무권 대리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 알았죠? 초연했다. 누가 책임진다? 본인. 정당한 이유가 있다. 누가? 본인. 왜? 무슨 대리니까? 표현 대리니까.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다. 무권 대리. 알겠죠? 무효이다. 대리인 책임진다. 추인한다. 본인이 책임진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 표현 대리다. 본인이 책임진다. 이게 끝 아니에요. 이게 표현 대리의 끝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설명 들었을 때하고 결론하고 아주 간단하죠. 됐죠 지금? 그러면 지금부터 무엇을 보냐? 여러분 내가 뭐라고 그랬죠? 126조에서는 얼마나 많이 넘었느냐 그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기본 대리권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눈치가 있어 봐봐. 기본 대리권이 있다. 그럼 무조건 표현 대리예요.
이걸 따지고 있다. 용수한대요. 용수한대. 알겠죠? 기본 대리권이 없다. 기본 대리권이 없다. 그럼 무조건 표현 대리가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봐. 기본 대리권 없다. 뭐가 다? 인감 도장만, 인감 도장만 줬다. 대리권 없어요. 두 번째요. 인감 증명서만 대리권 없어요. 표현 대리가 없는 거예요. 0.5초.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다. 금방 할 수가 있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보면, 남자들 보면 집에 가서 여자들 자기 와이프 잡아먹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인감도장 어디다 놔뒀냐. 난리가 나는 거죠. 아니 10년 전에 인감도장 내가 어디다 보관했는지 내가 무슨 뭐 인감도장 지키는 세파트예요? 알겠죠? 뭐라 그래? 인감도장 찾아내라 가죠? 오늘 뭐 한다고? 없다 가죠? 난리가 났죠. 왜? 누가 우리 집 팔아먹으면 어떡할 거냐고. 아무 필요 없다. 인감도장 누가 가져갔다?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다.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고민하지 마. 그러니까 인감증명서 누가 가져갔다? 아무 필요 없다. 알겠죠? 뭐하고 인감도냐고 인감증명서 같이 주면 몰라도 따로따로 줬을 때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나라 뭐 인감도장 없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 집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공중분해되는 거죠. 그날 어때요? 뭐 눈 오는 날 어때야 돼요? 와이프는요 맨발 벗고 어디 찾아야 돼? 가서 눈 속 지지가 찾아야죠. 이게요? 이게 기본 대리권이다. 자, 기본 대리권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뭐가 있습니다. 위임 또는 위임장을 줘야 돼. 우리 위임이나 위임장을 주는 것을 수권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대리권이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요 대리권 수여란 말이 나와. 대리권 수여했다 이런 말이 나와. 세 번째는 인감하고 인감증명서하고 그다음에 등기 필증이죠. 그냥 실무에서 그냥 권리증이라고 그래. 권리증하고 위임장을 줬다. 집 팔아달라 이 말이죠. 권리증을 줬다. 등기 필 정보를 줬다. 집 팔아달라 이 말이잖아요. 대리권을 줬다는 말하고 똑같아.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인감도장만 주면 안 되죠. 그런데 인감도장을 주면서 동업계약을 체결해라. 알겠죠? 회사 업무 처리할 때 써라. 이런 말을 하면서 인감도장을 주면 대리권 수예요. 그냥 인감도장은 맡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인감도장이 대리권이 되려면 뒤가 무슨 말이 나와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등기해달라. 등기는 어디다가 해요? 등기소에 가서 등기소는 뭐예요?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하고 나하고 관계는 무슨 관계다? 공법관계라죠. 공법관계. 그럼 공법하고 사법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동생이 만나면 이동생은요 국가기관과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국가기관. 알겠죠? 국가기관 공법이잖아. 공법. 민법은요 사법이에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그러냐 평등한 관계예요. 알겠죠? 평등관계. 그러니까 커피 타가지고 굳이 갖다 줄 필요 없어요. 평등관계. 저기 있으니까 가서 마시라 가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평등관계. 평등. 1대1의 관계다. 평등. 이걸 사법이다. 사법. 이동생한테요 커피 저기 있어 마시라 가면 기분 나빠요. 알겠죠? 공법은 뭐다? 공법은 상하관계를 얘기해요. 알겠죠? 국가기관하고 나하고 등기소가 뭐예요?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는 공법관계죠. 무슨 말 알겠죠? 여기요. 여기 대물변제죠. 대물변제요. 대물변제. 돈 갚는 거죠. 돈을 갚어. 대신 물건으로 갚는 거죠. 이것을 사법이라고 그래요. 사법. 사법관계다. 대신 물건으로 갚어. 사법관계다 이 말이죠. 그것을 사법관계다. 대물변제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보면 우리 할머니들 보면 돈 빌려가지고 안 갚잖아요. 많은 빌려가지고 안 갚아. 나도 까먹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호박 2개하고 오이 3개하고 또 토마토 2개 가져오잖아요. 옛날에 빌린 돈 이걸로 퉁치자고. 그것을 대물변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대신 물건으로 변제했다. 대물변제. 알겠죠? 그래서 변제는요. 돈 갚는 거 1대1의 관계죠. 그러니까 사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공법이고요. 사법은 뭐죠? 표현들은 사법이죠. 그래도 표현들가 성립한다니까. 그러니까 공법 사법이다. 똑같아야 틀려요? 틀리죠? 이종이죠.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종이니까 반대가 뭐죠? 이종 별개는 뭐다? 동종 유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동종 유사할 필요 없다. 똑같을 필요가 없다. 비슷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죠. 전혀 달라도 관계없다 이 말이죠. 이게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오죠.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126조 아니에요. 끝 아니에요. 시험은 여기서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126조에서 여러분 뭐를 알아야 돼요? 대리권이 없다. 뭐
무권 대리.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무슨 대리? 표현 대리. 대리권이 없다. 뭐? 무권 대리.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 무슨 대리? 표현 대리. 그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 볼 때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표현 대리가 뭘까? 그건 뭐 따질 필요가 없죠. 알겠죠?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 45쪽을 한번 봐요. 45쪽. 그러면 45쪽 딱 보면 거기 나왔잖아요. 126조에서 기본 대리권과 표현 대리와 관계 나와 있죠. 너무너무 잘 나와 있죠. 기본 대리권 있다, 표현 대리다. 위임이다, 위임장이다. 대리권을 수여했다. 처분 서류를 줬다. 인감 도장하고 금전 차용을 부탁했다. 그냥 인감 도장만 주면 안 된대. D가 뭐가 있죠? 등기 사무다, 공법이다, 대물변제다, 사법이다,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그 다음에 일상가사 대리권도 된다, 법정 대리권. 왜 그러냐? 봐봐. 여러분, 125조는 무슨 대리만 된다? 125조는 무슨 대리만 돼? 임의 대리만 된다. 임의 대리만. 대리권 수여니까. 125조 표현 대리는 법정 대리는 안 돼. 그런데 126조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다 된다. 일상 가사 대리권이 뭐냐면 이런 거 봐봐요. 부부 관계 있죠. 부부 사이에서는 일상 가사가 뭐죠? 의식주, 입고, 먹고, 자는 거. 그게 관한 것은 서로가 서로한테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아내가요, 남편한테요, 퇴근하는데 쌀 한 포대 가져와, 마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아파트 마트에서 가져오라? 그러면 뭐라고 그래, 내가? 나 돈 없는데? 그러면, 그냥 1,010호라고 얘기하고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죠? 가서 1,010호라고 얘기하고 쌀 한 방, 한 포대 가져왔죠? 그럼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으면 누가 갚아야 돼? 와이프가 갚아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일상가사, 먹고 자고 입는 것은 서로가 서로한테 대리권이 있으니까. 알겠죠? 나는 아내의 대리인으로 물건을 샀다. 이 말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누가 책임진다? 내가 한 것은 아내가 책임지고, 아내가 한 것은 누가 책임져? 내가 책임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그래. 그것은 법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걸 법정 대리의 일종이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본 대리권이 없는 거, 인감증명서만, 인감도장만. 알겠죠? 그렇게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여러분요, 밑에 재밌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요, 그 당구장 표시가 1, 2, 3, 4 쭉 돼 있죠? 당구장 표시 맨 밑에 거 봐봐. 맨 밑에 당구장. 사수를 써서 뭐를 표시하지 않았어? 대리행위의 표시. 거기만 가로묶고 대리행위의 표시를 뭐라고 얘기해? 대리행위의 표시를 뭐라고 얘기해? 현명이라고 하지 뭐라고 얘기해? 현명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가운데를 읽은 사람은 용서가 평생 안 된다고 그랬어. 맨 끝을 가?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적용될 수 없다. 이렇게. 알겠죠? 뭘 하지 않았으니까? 현명을 하지 않았으니까. 유권이든 무권이든 표현대리든 공통적인 것은 뭐다? 뭘 해야 돼? 현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당장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 129조.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죠. 여기 봐봐. 표현대리 무슨 대리다? 또 따지면 돼. 표현대리 무슨 대리다? 무권대리다. 그 다음에 대리권이 어떻게 다 대리권이? 소멸한 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소멸하기 전에는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 나오냐? 과거에 어떠한 대리권도 없었다. 과거에. 그러면 129조는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과거에 어떤 것도 없었다. 129조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알겠죠? 두 번째, 소멸하고 소멸했죠, 소멸?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고 나서죠? 그러니까 유권이다, 무권이다? 무권이다.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알겠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129조죠? 한번 보면 갑하고 병하고 을하고 있죠? 이 을이 뭐냐? 갑이요, 17살짜리인데 집을 가지고 있어요, 17살짜리가. 우리나라는 뭐 3살짜리도 땅이 만 평인가 있는 애가 있잖아요, 3살짜리가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죠. 전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가 없으니까요. 이 사람은 뭐죠? 이 사람은 엄마죠, 엄마. 엄마는 뭐다? 17살이면 엄마는 뭐다? 법정 대리인이죠. 그렇잖아요? 법정 대리인. 그 다음에 소멸이죠? 19살. 소멸이죠? 그런데 갑이요, 20살이 돼가지고 이 말이잖아요. 대리권 소멸 후잖아요. 20살 됐을 때 을이 병한테 뭐라 한다?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뭘 했다? 현명을 했죠.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다? 상대방이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다. 이 말이죠. 선의 플러스 무과실. 무권 대리인데
이 상대방은요, 아, 갑의 엄마니까 이 갑의 물건을 처분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믿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경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책임진다? 본인 갑이 책임을 진다. 미성년자가. 왜? 대리인이 매도행위를 했으니까. 표현대리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그래서 미성년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본인이잖아요. 누가 했으니까? 대리인이 했으니까. 미성년자가 어디 책임지지? 그렇게 얘기하지 마. 표현대리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 본인이 누구다 지금? 미성년자.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대리권 소멸 후라는 것은 뭐냐? 이런 거죠. 봐봐.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후에 직접 계약을 한 경우가 있죠. 그런데요, 대리인이 자기가 직접 하려는 거 쪽팔려. 그러니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하고 난 다음에 복대리를 선임해서 대리행위를 하게 했어. 복대리 선임해서. 우리 아까 문제에서는 뭐죠? 문제 풀었잖아요.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 후 복대리를 선임하여 대리행위를 하게 한 경우. 그런 경우도 129조가 돼. 그러니까 129조는 딱 두 가지야. 첫 번째 뭐냐?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자기가 계약을 해. 두 번째는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행위하게 해. 둘 다 몇 조다? 129조가 되는 것이다. 알겠죠? 그것을 129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어디로 오냐? 46페이지를 한번 보면 46페이지 봤어요? 알겠죠? 46페이지 이렇게요. 그래서 법조는 한번 봐. 맨 위에 법조문 됐죠? 맨 위에 법조문 돼 있어요. 129조는 대리인에게 주어진 대리권이 소멸한 후 대리행위한 경우, 그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여기 보면 두 번째 그 박스 봐. 박스에 당구장 있죠? 복대리 그래가지고 가운데 약간 크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한 후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알겠죠? 대리권 소멸한 후 복대리 선임. 그래서 복대리도 무권대리이지만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가로 묶고 이퀄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표현대리가 뭘 한다? 성립한다 이렇게. 자, 밑에 박스 잠깐 박스에 잠깐 한번 봐. 박스 보면 여러분요, 125조 있죠? 125조 옆에 보면 병이라고 돼 있나요? 거기다 써 선의 플러스 무과실. 표현대가 성립하려면 125조 병에다가 선의 플러스 무과실. 125조 병에다가 옆에다가 선의 플러스 무과실. 그 다음에 129조에도 뭐라 쓴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 129조. 그런데 아까 여러분 126조에서는 병을 뭐라 한다? 정당한 이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정당한 이유. 126조 병에다 써. 정당한 이유 이렇게. 그래서 뭐라 한다? 125조와 129조에서는 뭐라 한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 126조에서는 뭐라 한다? 정당한 이유 이렇게. 알겠죠? 그럼 125조하고 126조하고 129조를 봐봐. 말을 봐봐. 125조에서는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갑에서 을로 대리권이 없죠. 처음부터 없죠. 126조는 뭐예요? 권한을 넘는 거죠. 그러니까 권한을 넘는 거니까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기본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가운데는 129조는 뭐예요? 과거의 대리권이 있고 지금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지금은 없어야 되죠. 그래서 과거에 있고 현재는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을 129조라고 그래. 알겠죠? 그 다음에 125조는 무슨 대리만 된다? 임의대리. 이런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라고 그랬어? 임의대리. 그래서 임의대리 복대리만 된다. 126조하고 129조는 임의대리, 복대리 무슨 대리도 된다? 법정대리도 된다. 법정대리. 그래서 여러분요 125조하고 126조하고 129조에서는 무슨 대리가 된다? 법정대리도 된다. 그 126조 법정대리라서 126조 법정대리에다가 뭐라고 쓰냐? 일상가사대리권 그렇게 써. 일상가사대리권. 알죠? 126조에서 법정대리는 무슨 대리도 된다? 일상가사대리권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를 뭐라고 얘기한다? 표현대리라고 얘기하고, 물론 이제 여기에 좀 더 자세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책이 나올 때 여러분 자세하면 돼요. 지금은 여기가 설명한 것도 거의 설명한 것의 80%를 설명한 것이 알겠죠? 그래서 한두 가지가 빠졌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법을
채권까지 전부 다 알고 난 상태에서 이해해야지 빠른 거지 처음부터 얘기할 수 없는 것인가 여기까지. 자 잠깐 쉬었다요. 여러분 어디 보냐 47쪽에 보면 법률행위의 무효라고 돼 있죠. 강의 노트요 돼 있죠. 그 무효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